안녕하세요. 50대. 참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죠. 그런데 바로 이 50대에 내리는 법적인 결정들이 내 남은 인생 수십 년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바로 그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실 20대, 30대 때의 법적 문제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50대의 법적 문제라는 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내가 평생을 바쳐서 일군 자산, 그리고 또 부모님 세대가 남겨주실 그 유산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키고 또 다음 세대한테 잘 넘겨줄 수 있을까?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제가 명확한 로드맵을 딱 준비했습니다. 우선 50대가 왜 자산의 교차로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이 각각 어떤 다른 고민을 하는지, 그리고 결국엔 모두가 부딪히는 공통된 법적 분쟁은 또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헤쳐나갈 핵심 전략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볼까요? 도대체 50대가 왜 자산의 교차로일까요? 이 시기에 내리는 법적 결정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유, 그 본질을 아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내 연금, 내 퇴직금, 또 부모님께 받을 유산처럼 내 남은 인생의 재정적인 안정을 그냥 통째로 좌우할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두고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 무게감이 정말 완전히 달라요.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남성과 여성이 살아온 인생 경로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그 우선순위도 아주 뚜렷하게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에요. 딱 보면 어떤 패턴이 보이죠? 남성분들은 주로 내가 지금껏 쌓아온 걸 어떻게든 방어하고 과거의 사업 같은 걸 청산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요. 반면에 여성분들은 안정적인 미래를 확보하고 우리 가족의 유산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오랜 결혼 생활 끝에 찾아오는 황혼 이혼에서 평생 모은 연금이랑 퇴직금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했던 사업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복잡한 재정 문제를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거죠. 아니, 왜 그렇게 방어 전략이 중요할까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50%. 법적으로 배우자는요, 혼인 기간 동안 쌓인 연금의 최대 절반까지 자기 몫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와, 정말 평생 일군 자산의 절반이 걸린 문제인 셈이죠. 반면에 여성분들, 특히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헌신해온 분들의 법적 관심사는 좀 다릅니다. 월급처럼 돈으로 환산되지는 않았지만 수십 년 동안 해온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정당한 기여로 인정받는 것, 그리고 동시에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상속재산을 지켜내는 것. 이런 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공평하게 해달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혼인 재산에서 내 몫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앞으로의 재정적인 안정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중요한 법적 주장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 남성과 여성이 출발점은 좀 다른 것 같죠? 그런데 결국에는요, 모두가 똑같이 마주치는 아주 거대한 법적 분쟁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공통의 전쟁터인 셈이죠. 보시는 것처럼 50대를 지배하는 법적 분쟁은 딱 네 가지로 나뉩니다. 자녀들 다 키우고 떠나보낸 후에 찾아오는 황혼이혼,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시작되는 상속 분쟁,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성년 후견 문제, 마지막으로 다 큰 자녀와의 금전 문제까지. 이 네 가지가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정말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빼돌리거나 숨기면 어떡하나 굉장히 정당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법은 이걸 해결할 명확한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이 우리한테 아주 강력한 무기를 주거든요. 바로 이 3단계 절차인데요. 먼저 법원에다가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이걸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받아내기만 하면 상대방이 아무리 꽁꽁 숨겨놔도 모든 자금 흐름을 합법적으로 싹 다 추적해서 내 몫을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벌어지는 형제 간의 재산 다툼은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치열해집니다. 특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특정 자녀한테만 더 많이 증여했다더라. 이 사실이 밝혀지면 그때부터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류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유언이 어떻게 되어 있던 상관없이 법이 보장하는 나의 최소 상속 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당하게 상속에서 배제되었다면 이 유류분이라는 권리를 통해서 법적으로 내 몫을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무거운 책임이 있죠.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더 이상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셨을 때, 그럴 때 사기 같은 위험으로부터 부모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 후견인, 즉 성년 후견을 신청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50대에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다 큰 자녀와의 재정적인 관계인데요. 이것도 법적으로 따져볼 게 많습니다. 일단 자녀가 빚을 졌다고 해서 부모가 갚을 법적 책임은 없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하고요. 동시에 자녀에게 큰 돈을 증여할 때는 세금 문제도 있고 또 그 돈이 나중에 자녀가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까지 미리 다 생각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혼, 상속, 후견, 50대가 마주하는 정말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 단 하나를 꼽으라면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50대 법률 상담의 최종 목표는요, 딱 하나예요. 안전한 정리와 승계. 내가 평생 모은 자산을 어떤 분쟁도 없이 안전하게 잘 지켜내고 그걸 또 온전히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 사실 그게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로 문제가 터진 뒤에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 시기의 법적 분쟁은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의 노력이 그냥 물거품이 될 수 있을 만큼 그 결과가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최선의 접근법은 아주 간단하고 직접적입니다. 첫째, 위기가 닥치기 전에 미리, 일찍 시작하는 것. 둘째, 모든 생각과 행동의 최우선 순위를 자산 보호에 두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은퇴 후 인생, 지금 어떻게 보호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